여기 사연을 찾아 듣곤 했어요. 지금은 딸과 둘이 함께 살고 있지만 한때는 제게도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연애할 때부터 부모님을 잘 챙기는 효자였어요. 집안도 부유한 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 사소한 것 하나하나 챙김을 받으며 자란 시부모님은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았어요.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해주던 습관이 남아있어 그 흔한 치약 포장지 뜯는 것 하나 하지 못하셨죠. 제 남편은 알고 보니 효자가 아니라 집사 노릇에 길들어진 것 같았죠. 처음 시부모님을 만났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며느리 될 사람에게 눈도 마주치지 못하시고 직접 말도 건네지 않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낯을 많이 가리시고 조금 수줍음을 타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셔도 저에게 안 하시고 남편 귀에 대고 소곤소곤 이야기하셨죠. 엄마, 다시 크게. 내 귀에 대고 물어볼 거 있으면 이야기해. 그런 편이지. 엄마 뭐라고? 자기야, 아이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앞에 사람이 있는데 남편이 연신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입 가까이 귀를 대고 또 제게 전달하고 대화를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더군요. 남편도 이쯤 되면 직접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건 또 끝까지 그대로 듣고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며 살짝 의아했어요. 이게 맞나 싶고 처음 보는 유형의 어른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나 걱정도 되었죠. 그런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오히려 잘 되었다며 기세고 자기 주장강에 막 밀어붙이는 시부모님들보다야 100배 낫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참 잘못 생각했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애가 둘이 생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 제 배로 낳은 건 딸아이 하나뿐인데 시부모님까지도 제 아이돌 보듯 하나부터 10까지 챙겨드려야 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시부모님을 하나부터 10까지 챙기고 있었나 본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전부 제 몫이 된 거죠. 제일 심각한 건 시어머니께서 수저 하나도 놓으실 줄 모르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제가 끼니 때가 되면 시부모님 집으로 가 밥도 차려드리고 간단히 집 청소도 해드리고 빨랫거리도 돌려드리고 했거든요. 그런데 음식 준비를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께서는 세상 신기하다는 듯한 얼굴로 순수하게 구경만 하고 계셨어요. 정말 가만히 보기만 하셨죠.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다 차려놓고 난 뒤에야 방에서 나오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음식하느라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또 나와 가만히 저를 구경하고 계시기에 어머니 수저 좀 놔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식탁을 어슬렁대던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힝 하는 소리와 함께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쯤 지나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더니 대뜸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참 황당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야? 엄마가 당신이 자기를 파출부 취급했다던데 대체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하냐고. 당신 나 없을 때 우리 엄마 괄시해? 그게 무슨 소리야. 파출부 취급이라니. 설마 고작 그 일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당신 지금 오해한 거야. 내가 식사 챙겨드리면서 수저 좀 놓아달라고 말씀드렸어. 며느리가 그 정도 부탁도 못해? 내가 명령이라도 했을까봐 나 진짜 좋게
오히려 내가 서운하려고 하는데. 좋게 말했다고? 그런데 엄마가 저렇게 서럽게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겠어? 너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똑같이 다시 얘기해봐. 저는 분명 좋게 말했고 남편이 대뜸 저를 오해하고 몰아붙여도 좋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믿질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수저 놓아달라는 말 한마디에 저렇게나 노여워하시다니. 시부모님 눈에는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쯤으로 여기셨나봐요. 본인 집에서 월급 받아가며 시중 들어주는 파출부요. 그러니 파출부가 수저 좀 놔달라는 말 한마디에 뒷목 잡고 넘어가신 거 아니겠어요? 착각 속에 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일하는 사람과 며느리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여전히 손 하나 까딱 않고 사람 부리기만 하는 양반놀이가 끝난 지가 언젠데요. 사리분간 못하고 남의 집 귀한 자식을 파출부 취급하려 드시는 노인네들을 이해해줄 필요를 못 느꼈죠. 남편까지 한술 더 뜨니 더더욱 며느리로서의 도리조차 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똑같이 다시 해. 당신 어머님 말씀만 듣고 나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지금 맞아? 싸납게 이야기 안 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손이 3개야? 삼시세끼 끼니 때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시부모님 밥 차려드려, 집안일 해드려. 파출부는 내가 파출부가 된 것 같아. 밥을 차려드려도 잘 먹겠다 말씀 하나 없으시고, 청소하고 있으면 고생한다, 쉬라 해라 건네는 말씀 하나 없으시다고. 나도 지쳐. 나야말로 파출부 취급당하는 것 같아.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부모님이 며느리 처음 생겨보셔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고 어려워하셔서 그런 거잖아. 남들은 며느리 뭐 여러 번 생겨봐서 말 걸고 따뜻하게 대해주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당신 진짜 그게 이 사달이 날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다. 나 이제부터 끼니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 댁 와서 챙겨드리는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집안 사람 중 누구도 고생한다 고맙다 말 한마디가 없어. 내가 이러는 게 지금 당연한 거야? 종 부리듯이 이러는 게 당연해? 당연한 취급하시면 나는 최소한의 도리도 못 해드려. 나도 사람이야.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이번 일로 나 당신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마음 상했어. 나 이제 안 해. 못 해. 그렇게 고생해가며 챙겨드리면서도 여태껏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파출부 취급한다는 억울한 오해나 받으니 더 이 고생은 하고 있을 이유가 없었죠. 파업 선언을 하자 남편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라는 게 있어. 당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거야? 막무가내?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어. 나한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기 전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부터 해. 그리고 엄연히 말하면 당신 부모님이야. 수발을 들어도 당신이 들어야지. 셀프요도 몰라? 내가 이렇게 수발 들은 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아쉬우면 당신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직접 챙겨드리면 되겠네. 그래, 이제부터 내가 챙긴다. 나중에 딴 말 마라. 직접 챙겨드리자 하자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시댁 모시는 일은 부탁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생했다 고맙다 힘든 거 안다는 이해와 공감 어린 따뜻한 남편의 말이 필요했을 뿐인데 곧 죽어도 그 말은 해주지 않더군요. 지금까지 내가 해드린 것들이 전부 최소한의 도리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서운함이 무척 컸고 그때부터는 남편이 지금껏 하던 대로 시부모님을 챙겼어요. 저는 일절 도와주지도 않았고 남편이 시부모 모시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도 묻지도 않았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라.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산다 생각하며 관심을 완전히 꺼버렸어요. 그러다 일이 터진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일주일간 회사 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어린애처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시부모님을 챙길 사람도 믿고 맡길 사람도 없어진 거죠. 남편은 출장 가기 전부터 제게 살랑대더니 일주일만 봐드릴 수 없냐 부탁했어요. 청소도 밥도 자기가 다 알아서 챙겨둘 테니 문제가 있나 없나 가끔 들여다 봐주기만을 하라고요. 별것도 아닌 일이죠. 그 정도야 며느리로서 해드릴 수 있었고요. 그러게 왜 처음부터 시어머니 말씀만 홀랑 듣고 저를 몰아세웠을까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아끼지 않고 해주고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도 내비쳤으면 이런 사소한 부탁까지 하면서까지 아쉬운 소리 하듯 굴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못마땅한 듯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하고 알겠다고 남편의 부탁을 수락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간 날 불이 나게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죠. 결혼 생활 이후로 처음 받아보는 시어머니의 전화였어요. 내심 놀라 전화를 받으니 용기를 내서 연락하셨는지 기어들어갈 것 같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니,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없으시죠? 식사는요? 잘하셨어요? 절대 최소한의 도리 말고는 챙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번 해본 적 없던 분께서 전화까지 하시니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놀라기도 하고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아가, 우리 집 기계에 오류가 뜨는데 이거 만질 줄을 모르겠어. 와서 잠깐 봐주면 안 되겠니? 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던 터라 어머니의 애처로운 부탁에 얼른 시댁으로 달려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가본 시댁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온갖 가전제품들이 그 집에 가득 생겨 있더라고요.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청소기, 식기세척기, 냉장고에 건조기까지 그냥 집에 있던 온갖 살림살이가 전부 최신형으로 싹 바뀌어 있었던 거였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진 채 둘러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뭔가요? 어떻게 이 비싼 것들을 전부 장만하셨어요? 세상에, 전부 최신형들이라 쓰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이가 선물해드린 거예요? 아니, 그이가 무슨 돈으로 이걸? 난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있으면 집안일 많이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집에 하나둘 들이더구나. 아이, 청소기가 켜지질 않아서. 저는 솟아오르는 의문들을 잠시 눌러두고 급한 대로 어머니께서 봐달라던 청소기를 봐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든 생각은 가계부를 살펴봐야겠다였어요. 솔직히 남편이 월급으로 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마련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저는 남편 서재로 들어가 남편이 늘 작성하던 컴퓨터 속 가계부를 뒤졌어요. 나 몰래 어디 숨겨둔 비상금으로 사들인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차라리 비상금으로 산 거면 다행이겠다 싶었어요. 건드리면 안 되는 통장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가계부 파일을 열어보니 머리가 쭈뼛서며 예상이 적중하는 상황을 마주했어요. 통장 2개가 비어 있었죠. 하나는 경조사나 양가 부모님께 쓸 돈을 따로 모아놓은 통장이었고 하나는 우리 딸아이 이름으로 만들어둔 제 퇴직금이 들어있던 통장이었어요. 두 통장 모두 만들 때 서로 합의하고 쓰기로 했고 쓰기 전 무조건 이야기를 하기로 했던 것들인데 전부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모조리 쓴 거였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도 같이 쓰려던 돈에 손댄 것도 화가 났지만 저희 딸아이 통장에까지 손을 댄 남편이 너무 한심했어요. 다른 걸 다 떠나더라도 아이 통장으로까지 건드린 건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연이를 품고 있을 때 막달까지 꿋꿋이 버티며 퇴직금 하나만 바라보고 일했는데 제 지난 날들이 억울해서라도 수연이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 돈은 원상복구 시키도록 해야 했죠.
저는 출장을 끝마치고 돌아온 남편의 현관에 세워놓고 다짐을 받아냈어요. 너는 네 자식 통장에서 돈을 빼가놓고 아빠란 소리가 나와? 양심 없니? 그 돈 어떤 돈인지 알지? 내가 수연이 뵀을 때 막달까지도 꾸역꾸역 버텨가며 받아낸 퇴직금이야. 너 그 돈 원상복구 시켜놔. 공용 통장은 그렇다 쳐도 그 통장 원상복구 안 시켜두면 그 집 가전제품 싹 다 팔아서라도 수연이 돈 다시 채워둘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저도 제 할 말만 마치고 휙 돌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놈이 또 무슨 사고를 치려는 건지 몰래 나가서 통화를 하거나 줄자를 들고 방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방 사이즈를 이것저것 재고 종이에 메모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쯤 되니 제가 지금 애를 몇 명 키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시부모님이며 독단 행동하며 주기적으로 사고치고 있는 남편 놈까지. 오히려 유치원생인 제 딸아이만이 얌전하게 사고 한번 치지 않고 쏙 썩이지 않는 애였죠. 이 집구석에서 유일하게 저를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다음날 아이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돌아오니 이삿짐 직원이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는 이사 계획 없는데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여기 305동 1106호 아닌가요? 저희 가전제품 여러 개 들어올 거 있다고 자리 좀 봐달라고 사장님이랑 통화했는데요. 오늘 약속 잡고 온 건데 집에 아무도 없으시길래 사장님께 마침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가전제품이 들어온다는 말에 대번에 눈치를 챘어요. 시댁에서 들어올 가전제품이구나. 혹시 시부모님을 아예 이 집에 들일 생각인 건가 하는 생각에 정말 꼭지가 도는 기분이었죠.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난데 우리 집 앞에 이삿짐 센터분이 와 계시네. 가전제품 들어올 자리 확인하러 오셨다고. 너 또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거야? 당장 설명해봐. 아니 네가 수연이 통장에 돈 복구시켜 놓으라며. 그래서 엄마 아빠 집 정리하고 그 집 가전제품들이랑 쓸만한 가구들 우리 집으로 드릴 거야. 네가 돈 복구시키라며. 둘째 안 낳고 엄마 아버지 모시고 살면 그 돈도 빨리 모으겠지. 네가 하라 했잖아. 나는 최대한 방법 강구한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시부모님 모시고 살라는 소리를 이딴 식으로 통보하는 거야? 그것도 내 탓하면서? 내가 돈 복구시켜 놓으라는 말이 무슨 방패야? 내가 돈 돌려놓으랬지. 네 멋대로 이런 사고치라 했어? 애초에 감당도 안 되고 복구시킬 깜냥도 안 되는 게 왜 함부로 돈에 손을 대 그러게? 그리고 이제 와서 나랑 같이 수습하자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같이 살면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드릴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밥 먹을 때도 너 밥 먹는 거에 수저 2개만 더 넣으면 되고, 빨래도 우리 거 돌릴 때 우리 부모님 거 몇 개 같이 돌려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도 이게 다 수연이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자꾸 내 탓하는데 애초에 당신 앞가림도 스스로 할 줄 모르시는 시부모님과 그걸 오냐오냐 받아준 네가 자초한 결과야.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한테 물어봐라. 처음 그때 그 상황에 누가 미쳤다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 너만 니네 집 귀한 아들이야? 나도 우리 집 귀한 자식이야. 왜 귀한 자식 데려다가 파출부 노릇을 시키려 들어? 저는 이게 이 인간 천성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더는 그러려니 내려놓고 봐주기만 할 수가 없었어요. 제멋대로 계산기 두드려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까지 모조리 그 집에 갖다 바치겠더라고요. 하다하다 이제 제 자식 돈까지 전부 그럴 놈이구나 싶었어요. 손발 없는 것처럼 정말 손 하나 까딱 않고 사는 멍청한 시부모들에게
저놈이 언제까지고 돈을 퍼주고 있는 꼴을 더는 볼 수 없었어요. 언제 또 눈 뜨고 코 베어갈지 모르겠구나. 이 집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통화를 끄는 그날로 짐을 쌌어요. 제 짐, 수연이 짐까지 전부 싸 곧장 친정으로 갔죠. 첫째 딸이 갑자기 말도 없이 바리바리 자식까지 달고 친정집으로 들어오니 부모님과 남동생이